자,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유치권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매 과정에서 뭐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현실적으로 누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또는 법원에다가 뭐 신고서를 낸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내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저 사람이 유치권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리가 문제에 접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누군가 유치권을 이제 주장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유치권의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한다면 우선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일단 있어야 돼요. 돈 받을 채권이 있어야 그 다음 문제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채권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자체가 일단 유효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채권과 점유하는 물건 사이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저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저 사람이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있느냐, 1번. 그 다음에 그 채권이 점유하는 물건하고 결련성이 있느냐, 2번. 이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비교적 쉽고 또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갑이 임차인인데 이 단란주점을 하려고 건물주 을로부터 점포를 빌렸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공사업자가 했는데 이 돈을 이제 다 못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점포가 이제 이렇게 점포가 경매가 돼가지고 정액에 이게 낙찰이 됐는데 이 사람이 공사업자가 이걸 내가 을로부터 공사를 받아서 공사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 병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갑이 을로부터 단란주점 하기 위해서 점포를 빌린 것까지는 이제 같은데 이 사람이 병을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공사를 하고 정업을 하던 중에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서 이 정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내가 이 점포에 인테리어 투자한 게 있는데 그걸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거 받을 때까지는 못 비켜준다.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병이 점유하고 있는 거고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거고 2번 케이스는 임차인 갑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죠. 자, 이런 케이스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케이스에서는 지금 채권이 뭐죠? 점유하면서 주장하는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죠. 그죠? 일단 채권이 유효합니까? 있죠, 그죠? 돈 못 받았으니까 유효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채권 자체가 유효할 것 그랬는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냐,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냐, 이게 결련성 문제죠. 그러면 관한 채권이죠. 이제 건물에다가 우리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생긴 채권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공사대금 채권은 우리가 실무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채권으로 일반적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결련성과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떤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채권이냐라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약간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법원 하급심 사례들을 유추해서 또는 이해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적어도 공사대금 채권은 뭐뭐에 관해서 생긴 채권, 결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인정받는 편입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건물 공사를 했는데 토지에 관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냐, 토지와 결련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예외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단란주점을 하는 점포에 거기에 공사를 했다,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결련성 있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갑이 주장하고 있는 채권이 뭡니까? 채권은 일단 채권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이 뭘까요? 내가 받을 돈이 있다. 무슨 받을 돈? 이 사람이 받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매에 그냥 넘어갔으니까 임대차 보증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받을 임대차 보증금과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 간에는 결련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건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은 아웃, 끝난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은 뭐 유익비, 필요비, 상환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유익비, 필요비가 되느냐? 장사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쭉 했다 하는 것이 유익비, 필요비가 되느냐? 이게 돼야만 채권 자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채권 자체가. 그러면 채권 자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따지는 것이 결련성이 있느냐? 그 채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이걸 따지게 되는데, 유익비, 필요비라는 채권 자체가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익비, 필요비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유익비, 필요비라는 것이 뭐 필요비는 보존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그 다음에 유익비라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인 비용인데, 뭐 대부분의 어떤 뭐 장사하면서 쓴 돈이란 것은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는 별로 관련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그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인 거나 보존을 위해서 쓴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업 목적으로 써서 그런 것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인정된다고 한들 액수는 미미할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채권 자체가 애매하단 말입니다. 채권 자체가. 받을 돈이 채권이 유효할 것이라는 첫 번째 요건에서 벌써 채권 자체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결련성 문제인데, 만약에 유익비, 필요비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련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판례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필요비, 유익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그 임대차 목적물과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고 판례가 지금 확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 그러니까 결련성 문제는 사건의 쟁점이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는 두 번째 사례를 바라보는 그 핵심은 결국은 이 사람이 과연 받을 돈이 있느냐, 채권 자체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뭐 이렇게 경매 물건 나왔을 때 임차인이 뭐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이게 과연 유치권이 성립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저번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이제 좀 사례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 사례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단란주점하는 사람이 공사업자한테 공사를 시키고 공사업자가 돈을 못 받은 이런 상황에서 낙찰된 사람이 명도 요구하니까 나가달라라고 하니까 나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사례였는데 이게 이제 나온 변호사들 간에 좀 헷갈렸어요. 어떤 변호사님은 이걸 갖다가 뭐 안 된다 유치권 성립할 수가 없, 이 유치권 주장이 안 된다 병이 왜냐하니까 대부분의 어떤 인테리어 공사로 들인 돈인 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로 들인 돈은 유익비 필요비 건물의 가치를 높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채권 자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근데 그거는 잘 못됐어요. 잘 못된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채권은 필요비 유익비가 아니에요. 공사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은 당연히 되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제가 왜 아냐면 제가 그때 이제 자문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전화 왔더라고요. 두 변호사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누가 맞느냐. 그래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심을 잘 못 잡고 계시면 법을 하시는 분들도 헷갈려요. 이게